네, 경쟁력 있는 영상 제작 저희 3프로TV에 문의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미국 시장은 조금 떨어졌죠. 뭐 살짝 빠졌습니다. 네, 살짝 빠졌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약화되고 있죠. 파월 의장이 FOMC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 그 일시에 대해서 시점에 대해서 좀 후퇴하는 그런 발언들이 좀 있었고요. 어제는 CBS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강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있었고요. 네. 여전히 근데 뭐 75bp 그죠? 네. 75bp 낮춘다라는 건 유지한다.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김 프로님도 자주 말씀을 주셨는데 홀수 달에 열리잖아요. 그러면 3월엔 동결이고 5월 있고 그리고 6월 12월에 열리거든요. 네. 6, 7, 9, 11, 12 6번 남았어요. 네. 세 차례 정도. 13579 11에 했다가 6하고 12 하면 예, 돼요. 예, 예. 아. 예, 그러면 6번 정도 남았으니까 아마도 5월이나 6월에 한 번 하고 네. 지켜본다.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뭐 그렇게 좀 다들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것은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근데 어제도 하나 나왔는데 1월 서비스업 PMI 지표가 53.4, 예상이 52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제 수익률이 10년 만기가 4.16, 오늘도 좀 더 올라왔습니다. 2년 만기가 4.47까지 좀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에서 세 차례 얘기하는데 네 차례 만약에 100bp를 인하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게 4.2입니다. 지금이 5.25에서 하단 기준으로 5.5니까. 4.25. 예, 그렇습니다. 5.25에서 5.5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급격하게 내리지도 않는 거예요.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 수익률은 전체적으로 연준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물론 그 안에 미 재무부의 국채 발행에 따라서 좀 이제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기 있지만 기준금리의 흐름을 따라 본다면 여기서 좀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거고요. 달러인데스는 제 지정 리스크에 따라서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달러인데스가 지금 104.3까지 꽤 올라왔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모양되니까 상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달러 강세되는군요. 이 두 가지 내용은 이제 시장에 좀 악재성으로 재료가 된 거고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견주하죠. 근데 장중에는 꽤 빠진 듯 했었어요. 예, 나스닥도 예. 그렇고. 근데 특히 러셀 2천은 많이 빠졌더군요. 네, 그 약세처럼 많이 빠졌고요. 나스닥 0.2%뿐이 안 빠지고 다우가 0.7% 빠졌는데 그것은 어제 여전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이상 상승을 했어요. 엔비디아가 어제 4.79% 상승을 해서요. 대장이에요. 693달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불과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500달러 아래에 있을 때 네. 엔비디아 목표 주가가 650달러, 700달러가 막 나왔어요. 우후죽순으로. 그 700달러에 지금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월가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나 엔비디아 실적을 어떻게 보냐면요. 약간 그러니까 역격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딱 좋았다가 이후에 플랫하는 쪽으로 좀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당 부분 지금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일정 시점에서는 좀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고점으로부터 차익 실현 매도 욕구는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일부 종목 또는 일부 섹터들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반대로 뭐 시황 얘기하면서 뭐 미리 좀 말씀 좀 드리면 급락할 것이냐, 매물을 맞으면 조정기에 들어갈 때 아주 심하게 빠질 것이냐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은 기대감이 존재해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존재해 있고요. 두 번째는 QT의 축소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5월에 재무부의 채권 바이백 기대감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앞으로 닥칠 호재성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지 않은 속에서 견조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2월에는 미국은 매물 좀 맞지 않겠냐.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의 이제 기조입니다. 그런 재료들이 좀 반영이 돼 있다라는 입장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가운데 2월에 빅 이벤트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매수매도의 힘겨루기에서 일정 시점이 되면 매도가 좀 세지면서 일부 좀 조정을 보여야지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10월 말서부터 14주 동안 한 주만 빠졌다니까요. 한 주도 소폭.
그냥 내리 상승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인다. 어제는 반도체, 엔비디아 급등을 했고 반도체 쪽으로 강한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는 반대로 어제 3.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좀 엇갈린 현상이 계속 나타나면서 올해 미국 주요 종목 중에 제일 퍼포먼스 안 좋게 테슬라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빵 얘기하다가 M7 얘기하다가 AI5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의 대표가 이제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AMD, 뭐 브로드컴 뭐 이런 것 그리고 거기에 TSMC를 넣더라고요. TSMC. 대만 주식을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안 들어가나. 어제 식스. 이남우 회장님 계속 얘기하는 게 MSCI 선진국의 대표 종목에서 TSMC 들어가는데 우리 삼성전 왜 안 들어가냐. 그런데 왜 현대차 안 들어가냐. 네. 왜 우리 L전자 안 들어가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 시장의 저평가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이틀간 급등을 했다가 코스피가 0.9% 조정 2,591포인트 그래도 저점으로부터 꽤 올라온 거죠. 코스닥이 0.83%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수급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개인들이 내리 팔다가 좀 샀고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어제 1,795억 정도 매수를 좀 했어요. 그런데 어제 빠진 것은 쭉 한번 흐름을 읽어드려볼게요. 약법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 매도하더라고요. 그래서 10시 현재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3,300억, 차익 프로그램 매도하고 합쳐서 10시 1시간 만에 5,400억의 순매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쭉 빠지면서 코스피가 2%까지 그냥 한 방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오후 들면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비차익 매수 규모만 보더라도 1시간에 3,30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보니까 1,765억이에요. 그러니까 오후에 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산 겁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팔아서 그렇게 됐느냐? 금융투자에서 어제 1조 가까이 팔았습니다. 한꺼번에. 어제는 다 샀네. 예. 어제는 개인 외국인 기관 다 산 거예요. 예, 외국 연기금도 샀고요. 근데 기관에서는 이제 금투만 그냥 판 거예요. 금투는 빼고. 프로그램. 예, 금투 빼고는 다 산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까지 다 산 거네.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금투만 팔고 나머지는 아 근데 왜 빠져요? 다 샀는데. 금투가 프로그램으로 한꺼번에 막 파니까. 아 거기서 워낙 많이 파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교보 매도 무슨 힘이 과지 교보. 예? 갑자기 무슨 또왜 말씀이세요? 그러세요? 아, 이거 조심해. 예. 예, 그래서 금투가 왜 팔았냐라고 네. 본다면 이제 외국인들 선물 거래와 연계된 차익 거래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분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요번에 단기 급등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를 했잖아요. 금융투자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들 꽤 많거든요. 예. 이번에 올라오면서 자 이때다라고 하면서 팔지 않았냐 이 두 가지의 이제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금융투자가 집중 매도를 하면서 2%까지 빠졌다가 오후에 반등을 해서 장중에는 뭐 약밥 근처까지도 좀 올라오기도 했는데 종가로는 0.9%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약하군요. 예, 여전히 코스닥은 지금 좀 힘을 잃은 상태에 있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코스닥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요 세 개가 움직여야 되는데 특히 2차 전지가 시가총액이 월등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이 시가총액 1, 2위하고 우리 삼성전자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에코프로비엠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빠지면 코스닥은 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증수 밸류업 이슈 속에서 수혜주가 뭐냐 요즘 계속 그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2월 내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정부 정책 수혜라기보다는 결국은 그 소외주 예.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의 내재 가치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부합되는 종목들을 시장에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정책이 안 나왔으면 뭐 좀 여전히 소외에 있을 텐데, 자, 이 시기에 그러면 소외주를 찾아서 네. 제값을 찾자 이렇게 좀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왜 이렇게 된다는 생각해보면 분위기가 여러 가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개인 투자들의 목소리가 이제 커졌고, 그리고 지금 왜 이 표현을 드리냐면요, 이걸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선거를 앞두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어차피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장에 구조적 변화는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이 구조적 변화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주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옐런 장관이 연설이 좀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매크로 이슈는 뭐 더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4개월 연속 상승 중, 왜냐하면 아직 2월이 안 끝났으니까 상승 중인데 2월에 점차 차익 매물 욕구가 증가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은 당분간 강한 매크로 이슈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정책에 의한 수급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투자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으나 아까 김프로님 딱 짚어주셨듯이 외국인, 연기금 전체적으로 나머지 다 샀어요. 네. 프로그램만 팔고 나머지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산 거죠. 예,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책을 반영하는 기업들 이 의견이 다 달라요. 저 PBR이면서 현금성 자산이 많은 곳을 찾아라 이런 데도 있고 또는 유동 자산이 많은 데도 찾아라. 부채 비율이 높은 데는 안 된다. 막 각각의 증권사 하우스에서 막 자료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쓰는 쪽이 가장 강해요. 가장 의지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자동차 쪽이 가장 강했었고요. 어제 발표는 우리금융에서 1,300억 규모의 예보에 갖고 있는 지분을 매입해서 소각하겠다. 요게 나왔고요. 이미 먼저 발표한 것은 하나금융에서 3천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 소각 얘기가 나왔고 신한금융도 5천억대의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 그리고 어제 새로 나온 거는 SK이노베이션이 7,900억 규모의 자사주를 20일에 소각하겠다. 이런 발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불이 나는구나. 불이 나. 예, 그리고 그렇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이런 정책을 한다고 하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 특히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 있잖아요. 은행, 기재산업이나 이런 데들. 이런 데들은 뭐 더더욱 그렇고 이게 지금 여기하고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정책하고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쪽은 조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급한 데들은 무조건 지금 빨빨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슈가 됐고 그것을 뭐 어떤 사람들은 테마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패션이 그래도 한 상반기 가지 않겠냐 또는 1분기 가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발표가 나는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가 되는 쪽 위주로 매기가 형성이 되면서 더 많이 강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길게 보면은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이게 변화가 되면은 이것을 쌓아가면서 우리 시장은 좀 더 좋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장을 요즘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일주일뿐이 안 지났어요. 그래서 계속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가운데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조금 언급하셨지만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금융위원장과 거래소 이사장이 공개 서원을 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 내용 중에 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게 어떤 사다법인인지는 이렇게 여러분들 아실 것 같고요. 최근 금융위가 주도하고 있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적극 지지한다. 현대차, 삼성전자, LG와 KB금융의 밸류업 액션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요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현대차는 이렇게 하고 삼성전자는 이렇게 하고 LG하건 이러이러하게 하면 이게 대부분 다 현대차 2배 간다. LG와 2배 갈 수 있다. 저 삼성동 부지 매각도 하라 그러는구나.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의 이게 제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강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제시를 하면서 이런 방법론으로 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런 것에 수혜를 입는 기업들 또는 이번 이참에 기업의 주가가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냐면 여기에 나오는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사업성 자산을 갖고 있는 데들. 뭐 이런 것들 또는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 자기네 매출이나 이런 데하고 상관없이 갖고 있는 데 이런 데들 이거 처리해서 일부는 주주환원에 쓰고 일부는 기업의 성장 발전에 써야 된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기에 맞는 것들이 실제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요청사항을 7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냥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뭐 바람도 있고 해서 홈페이지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해야 된다. 기업들이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사항입니다. 밸류업 주체는 이사회임을 명확히 하고 보고서에 이사들 이름을 표기했으면 좋겠다. 계획 발표 후에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했으면 좋겠다. 리스트 공개 전과 공개 후 지속적인 투자자들의 피드백 및 개선을 표기했으면 좋겠다. 당국은 최소 3년 이상
지속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당국은 프로그램 시행 및 미시행사 리스트를 업데이트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해서 프로그램 성실 추진 및 성공 케이스를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지금 우리 맨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회 이거죠.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추진해야 된다. 요 얘기하고요. 그리고 당국에서는 이거 소위 지금 일부에서 비판하고 있는 송선용이 아닌 지속적으로 해서 구조적 변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 뉴스 하나가 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밸류업 관련돼 가지고도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경영권 방어 제도도 요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밸류업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반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에 참 이거 가지고 얘기도 많았던 겁니다.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경제 뉴스 나온 건데요. 정부에서는 차등 의견권이나 포이즌필이나 황금주 등을 도입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에서 벗어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요 밑에 내용은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자료들인데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 활용을 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쓰는 비용으로 투자를 하고 주주 환원을 유도시키는데 어느 정도의 경영권 방어 정책을 도입해 주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반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황금주 같은 거는 거의 뭐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황금주는 한 주라도 있으면 거부권을 할 수 있고. 저건 좀 그렇지. 네, 그렇죠. 이건 완전 독재적인 그런 거예요. 황금이 뭐야? 그런 거고요. 네. 포이즌필은 차등 의견권은 말 그대로입니다. 의견권이 좀 차등하게 주는 거고요. 포이즌필은 뭐냐면 대주주가 또는 뭐랄까 최대 주주가 신주를 인수했을 때 지금 현재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그렇죠. 듣기 어감성으로. 그래서 이게 논란이 많은 거예요, 되게.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고 주주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게끔 양쪽 인센티브 준다 이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본말이 전도만 안 되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야 자사주 너 샀는데 좀 소각하지 그랬더니 이거 너 소각하면 나 불리한데요? 너 그거 있잖아. 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좀 하겠다 하는 건데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게 뭐라고 될까? 표현할까요? 긍정적으로 잘 될까는 정말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뉴스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요즘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중국이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지준율 0.5%포인트 어제부터 인하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방어하고 춘절을 앞둔 유동성 공급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시에 어제 중국 상해 지수가 저점이 3.4% 정도 폭락했었어요. 그러다 종가는 1%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내리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아까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지금 중국의 개인투자들이 지금 난리가 아니랍니다. 이거 지금 아주 뭐랄까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서비스 PMI가 나왔는데 50.7, 전월이 50.9였어요. 그 제조업 PMI가 50.8, 그리고 통합도 전체 세 가지가 나왔는데 50 이외에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 부양하면서 증강기금 투입한다 그래놓고 아무 말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개인 투자들은 증강기금 투입한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왜 이러냐.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똑같이 지금 중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네. 것들을 좀 전해. 사실 뭐 저기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 대사관 웨이보에 가가지고 막 미사일 빌려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천국인데 사실 3% 게시판에 뭐 국장 탈출 진흥순이고 국장에 왜 투자하냐 미국 가자는 얘기가 어제도 뭐 수천 개 이렇게 달리는데 비슷한 거예요 사실. 그쪽은 뭐랄까요 겁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이트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삼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삼성그룹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도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삼성그룹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항상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프로님 가끔 제가 얘기하면은 네. 반대로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런 우려 목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최악의 국면에 가는 거 아니야? 아, 나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지금 삼성에도 바다.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거가 있었냐면 갤럭시 있잖아요. 삼성 그 우리 갤럭시 폰이요. 이게 미국에서 점유율이 지난 4분기에 봤더니 18%로 급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30% 위에 있었고요. 이후에 한 20%대 유지했는데 드디어 20% 아래로 떨어졌어요. 미국에서 아이폰은 점유율이 64%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거의 대부분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고 한 80% 이상이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젊은 친구들은 이제 아이폰을 더 많이 사용을 하죠. 중국에서 애플이 4분기 매출이 급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삼성 점유율은 중국에서 1%대에 있습니다. 1%대.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반도체 쪽도 좀 밀린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쪽에서도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까, 어떻게 치고 나갈까 이런 부분들에서 시장에서는 많이 걱정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미국에서도 저렇게 돼버리면 중국에선 뭐 시장 점유율 1%도 안 되니까 네. 뭐 그렇다 의미도 치더라도 없고. 네. 중국은 중국이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도 저렇고 그러면 네. 참 문제다 이거. 핸드폰. 인도나 동남아시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니 애플 아이폰에서 빠져나오는 게 진짜 힘들어. 아이폰 돌아가 보셨죠? 늪이야 늪.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족 하니까 네. 아니 뭐 딸내미 아들내미들이 네. 같이 써야 된다 이거지. 그렇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죠. 아, 제가 그건 이제 통신사. 아니 통신사인데 아이폰들끼리 또 할 수 그렇죠, 있는 것도 그럼요. 있잖아. 아 그래요? 네. 무슨 에어드랍 뭐 이런 그래. 거. 근데 이 뉴스를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중국에서 이렇게까지 점유율 떨어지고 고전을 하는 거는 네. 중국의 로컬 업체들의 성장이 굉장히 있었고 그리고 스마트폰 AP 점유율 1위가 미디어텍이거든요. 이게 대만 업체입니다. 얘네들이 기술 성장을 하면서 중국에 이 부품을 주면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 플러스 중국의 애국 소비라는 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떨어지는 것도 점차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안 그럴 것 같았잖아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가만히 보면은 반도체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모든 산업에 자국이주의가 훨씬 더 예전부터는 극명하게 가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생성형 AI 기반의 쇼핑 도우미 루퍼스 출시한다는 내용인 거고요. 뭐 이거는 할만하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만하죠. 제품 정보나 고객 상품평, 고객 요구 사항들을 비교 추천해서 AI 기반으로 추천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트랜스포스에서 2024년 메모리 반도체 성장 전망을 했는데 디램은 스마트폰은 14%, 전년 17.5%. 이 숫자 때문에 그냥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서버는 작년 13%에서 올해 17%, 노트북은 작년 9%, 12%. 디램은 스마트폰이 줄고 나머지들은 조금 늘죠. 네. 늘죠. 낸드는 스마트폰이 작년 19에서 요번에 9, 작년에 14에서 서버는 13, 그리고 노트북은 10에서 9예요. 그러니까 낸드가 지금 각사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낸드가 더 느리다. 회복이 느리다. 그러니까 낸드 쪽이 더 느리다라고 전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세부 품목에서는 스마트폰이 안 좋다. 상대적으로. 서버가 더 좋다. 노트북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왜 해야 되냐면요. 직접 투자 이쪽에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기업들이 디램 쪽이 있고 낸드 쪽이 있고 스마트폰 쪽이 있고 서버 쪽이 있고 다 달라요. 기업들이. 그래서 요런 정도의 내용들은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이었고요.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